안녕하세요. 좋은 스쿨의 박주호입니다. 자, 학생부의 첫 번째 이야기, 입학 사정관을 경험하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입학팀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입학사정관도 경험을 한 입장에서 오늘 여기 주원스쿨 대표님하고 학생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사정관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은 정시전형 확대를 좀 요청을 많이 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히려 확대를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인 제 개인의 생각이지 사정관들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마 방향은 비슷할 건데, 이 학종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금수저 전형이네 짬짜비 전형이네 하고 있는데요. 사정관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시가 불리한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를 늘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아마 개량화된 수치로 인한 평가가 아닌 전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학종의 취지는 이제 학생의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에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평가자의 주관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평가자의 주관이라는 것은 이 평가를 위한 주관인 거지 개인적인 주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평가를 해봤지만은 다수에 의한 평가, 다단계에 의한 평가, 범위가 많이 벌어졌을 때에는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친다라는 이 전형은 제가 봐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전형, 지금 정시를 늘리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의견들에 의해서 본다라면은 정시 역시도 공정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본다라면은 인서울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서울에서도 일정 지역의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학종으로 제일 많이 서울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 데이터인데, 그러면 다른 전형, 정시, 논술 같은 전형들의 대상 학생들은 어느 지역이 많을까요? 이거 역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즉 지방 학생들은 이 학종이 없다라면은 서울 지역으로 오기는 아마 더 멀어질 거예요. 근데 왜 서울 지역으로 오는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종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그 문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고요. 공정하지 않게 선발된 학생들은 바로 퇴학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본 학종은 정말 공정하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일선 학교 선생님들 역시 입시를 오래 경험한 선생님들일수록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학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쉽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데서부터 더 불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공개만 딱 되면 사람들이 납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흘러갈 수 있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학종을 하는 대학들이 평가 요소의 표준화 이런 걸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4개 정도의 평가 항목을 표준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잠재력 또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거의 많은 대학들이 이 부분을 지키고 있고, 이 4가지의 맥락에서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다수에 의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에 대한 평가의 그런 가치관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 평가자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대학들마다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있지만은 각도에서의 큰 차이가 제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학들은 이거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개를 지금 안 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우리 학생이 왜 떨어지고 왜 합격을 했는지 그 사유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알고 싶은데 실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대학에 요청을 하더라도 쉽게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근데 그 부분들이 뭐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학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학생부가 굉장히 좋긴 했다. 이런 내용이라도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학생부를 작성을 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정보 자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떨어진 아이의 학생부가 정말로 제대로 적혀진 게 맞는지 이제 그런 방향까지도 잡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신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대학이 정말 그런 내용들 좀 공개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합격자 수기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이제 그런 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학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까요? 이건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렇게 학교 홍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납득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충분한 인재들을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 부분들 확대해 나가려면 우리 대학 쪽에서도 학부모님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